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8급 3강입니다. 문자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문은 훈도 문이고 음도 문입니다. 그래서 훈음은 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 4급 연속극을 보시면 이런 문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을 보셨는데 이 문자를 줄인 거예요. 줄이면 이 부분까지만 나타내 놓으면 이렇게 이 문이 되죠. 이거는 이제 외짝문이에요. 외짝문. 외짝. 한짝문이라는 뜻입니다. 외짝문. 이 외짝문은 어디에 있냐? 이 문은 집에 있는 부엌에서 방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문은 이렇게 외짝문이 두 개죠. 그래서 두 개라는 거는 진짜 문이 두 개라는 게 아니고 큰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창문이나 아니면 대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자에다가 입구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입구자를 더해서 이렇게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문에다 대고 누구를 부른다든가 뭐를 물어본다든가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물을 문. 이제는 큰 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대자는 설명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떤 설명들이 있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앞에서 본 모양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이 양팔과 양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때 이제 이 한일자는 이렇게 양팔을 딱 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람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양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대자는 또 클테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클테. 물론 이제 클테는 큰 대자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클테가 되지만 옛날에는 이 큰 대를 가지고 클테로도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대는 이대로 독채로 쓸 때는 큰 대, 크다는 뜻이 되지만 다른 글자와 합해가지고 합체자를 이룰 때는 크다는 뜻이 별로 없고 합체자가 될 때는 사람이라는 뜻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합체자가 될 때는 사람. 큰 대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대자가 들어간 글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사나이 부자예요. 사나이 부. 사나이 부라고도 하고 또 대장부 부라고도 합니다. 여기 큰 대자가 있죠. 이 큰 대자 위에 이렇게 한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한일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뭐 하늘이다, 땅이다, 근본이다,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비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남자나 여자나 불구하고 비녀를 사용했습니다. 남자도 이제 성인이 되면은 머리를 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비녀를 꽂았습니다. 머리를 묶고 이렇게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인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나이 부자에 이렇게 한일자를 더해주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한일자를 아래에 있는 한일자보다 더 크게 하면 이게 무슨 자가 될까요? 이때는 하늘천자가 돼요. 하늘천자가 되니까 이
한 일자가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의 글자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가운데 중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운데 중자는 입구자에 뚫을 건자가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입구자는 입을 뜻하기도 하지만 꼭 입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고 몸통을 뜻할 때도 있고 머리를 뜻할 때도 있고 어떤 물건을 뜻할 때도 있고 또 나라를 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구자는 어떤 것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하나로 통한다. 그 가운데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입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조용히 하라. 그런 뜻도 되지요. 또 입에 손가락이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말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요. 가운데 중까지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작을 소자로 가겠습니다. 작을 소자도 있고 또 적을 소자도 있는데요. 종종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쉽기도 하고 그럽니다. 작을 소자를 보시겠습니다. 작을 소. 작을 소. 호는 작을, 음은 소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의 구조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8팔 더하기 갈고리골. 갈고리골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거 갈고리골은 꼭 갈고리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연장을 뜻해요. 연장. 도구. 그럼 여기서는 이 어떤 연장으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 주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작다는 뜻을 저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거는 길이,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크기. 양을 이야기할 때는 또 이 소자를 씁니다. 이 소자. 이 소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나누어져 있는 거를 또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적을소라고 합니다. 적을소. 적을소라고 하는데 이 적을소는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글자 속에 이 글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적을소는 꼭 양이 적다는 뜻보다는 어리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리다. 그래서 소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작을 소자는 꼭 키가 작다는 걸 이야기 아니고 마음 씀씀이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만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 씀씀이가 커야 대인이 되는데 이 키가 작은 사람도 마음 씀씀이가 넓고 활달하고 그러면은 또 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이야기도 하냐? 소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대인. 키는 작지만 마음 씀씀이는 남자답고 멋있고 대장부답다. 그럴 때는 또 소대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냥 대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람 인자로 가겠습니다. 사람 인자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사람인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본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인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어지린자도 여러분이 몇 번 공부하셨을 거예요. 어지린. 이렇게 사람 인자가 다른 글자의 왼쪽 옆에 가 있을 때는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어질다 그러는데 어질다는 거는
뭐 어지럽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도량이 있다. 남을 잘 이해한다. 또 많이 도와준다. 아량이 넓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고전을 읽어보면 어지린자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흰백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흰백자는 도토리 열매 모양이다. 또 하얀 뼈 모양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밝은 햇빛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희다, 맑다, 깨끗하다, 또 청렴 결백하다, 어른이다, 우두머리다, 말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하다, 어른, 우두머리 이런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흰백자가 들어간 한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흰백자가 여기에서는 희다는 뜻이 아니고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는 이 글자는 임금왕자예요. 임금왕. 그러면은 임금 중에 우두머리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옛날에 중국에 황제는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럼 그 아들들을 여러 명을 이렇게 각 지방으로 왕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황제는 자기가 이 왕들의 말하자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우두머리. 또 이제 샘천자가 있어요. 샘천자가 있어요. 샘천자는 어떤 구조인가요? 보시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에 흰백자, 또 아래는 물수자. 그래서 하얀 물이, 여기서는 하얗다기보다도 깨끗한 물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죠?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샘천자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윗상자로 들어갑니다. 윗상자는 위상이라고도 하고 윗상이라고도 합니다. 위상, 윗상. 위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한일자가 있어요. 한일자가 있는데 이 한일자는 뭐 하늘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땅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근본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어떤 기준선을 나타내는 기준선 또는 어떤 물건 자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획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한일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점이에요. 이거는 한일자가 아니고 하나의 점입니다. 이 기준선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때 이 점을 아래로 해주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윗상도 아니고 아래하도 아니고 이런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위상자가 됩니다. 이제 아래 하자를 보시겠습니다. 아래 하는 위상자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이것도 기준선이 되고 또 어떤 물건을 놓아둘 수 있는 그 물건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로획을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아래라는 뜻을 나타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점이에요. 이 점인데 이 점이 아래로 내려와야 아래하가 되지 아래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점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윗상도 아니고 아랫상도 아니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점을 꼭 이렇게
아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하가 들어있는 낱말을 하나 보실까요? 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인. 하인.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이라는 뜻인데 종이라고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인.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셨죠? 윗상 아래하 또 가운데 중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는 또 우리에게 어떤 한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한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제 마디촌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마디촌자가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디촌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왔습니다. 마디촌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요? 써졌을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손가락 하나, 둘, 셋. 여기는 손목이에요. 손에 이렇게 맥을 짚는 모양인데 왜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5개 다 있습니다. 5개 다 있는데 2개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전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한자에서 많다 그러면 2개. 2개라고 해서 그게 2개만 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많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3개가 되면 아주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5손가락을 다 내놓으면 복잡해지니까 2개는 숨겨놓고 3개만 나타내도 이거는 우리의 손가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디초는 촌수 있어요. 촌수. 뭐 아빠하고 아들하고 몇 초이냐, 이모하고 몇 초이냐 이런 촌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친척 간에 멀고 가까움 이런 뜻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디촌자는 다른 글자하고 합해져서 합체자로 된다. 합체자가 될 때는 마디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잡는다, 일한다, 얻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잡는다, 일한다,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비부자로 가겠습니다. 아비부. 아비부는 아버지부라고도 하고요. 아비부 또는 아버지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8팔자처럼 이렇게 생긴 이 2획은 아버지의 양 어깨를 뜻해요. 양 어깨. 양 어깨를 뜻하고 아래에 있는 이 삐침하고 파인부를 회초리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가르쳤어요. 요새 같으면 아버지가 매 때리고 이러면 학교 폭력이다, 뭐 아동학대다 이래가지고 아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자식들을 회초리로 가르쳤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옛날에 한 가족의 통솔자예요. 한 가족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가정을 부양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권한이 절대적이었죠. 그러면 이 아비부자가 들어간 한자를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 이거는 도끼부자인데요. 도끼부. 도끼는 나무를 쪼개는 도구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꼭 나무만 쪼개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방금 배우셨죠? 아비부. 아래에 있는 이 글자는 이게 도끼근자입니다. 도끼근. 도끼근이라고도 하고 근근이라고도 해요. 근근. 근은 이제
그 물건의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근거는 요새도 사용하고 있죠. 자녀들을 시켜서 야, 너 저기 가서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한 건 사와라. 뭐 아니면 소고기 한 건을 사와라 할 때 이 그 근자예요. 그런데 이 도끼근은 옛날에는 형벌 도구였어요. 형벌 도구. 형벌 도구였는데 죄인이 죄를 지으면 이 도끼로 그 죄인을 죽였던 거예요. 형벌 도구. 그리고 또 이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임금이 장군을 불러서 성대하게 잔치를 해주고 이 도끼를 2개를 줘요. 이 도끼를 2개를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는 장군이 임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장군의 명령이 임금의 명령이랑 같으니까 장군의 명령을 듣지 않는 병사들은 어떤 형벌을 내려도 좋다. 그런 왕권하고 마찬가지예요. 왕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도끼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 공부가 유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모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모는 어미 모라고도 하고 어머니 모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미 모 또는 어머니 모 어떻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뜻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떤 뜻일까요? 이 글자를 이렇게 한번 눕혀보겠습니다. 눕혀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이 어미모하고 똑같은데 방향만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어머니의 위에 몸통이에요. 이 부분. 몸통. 그럼 여기 이 뚫을 거는 뭐를 그냥 위에서 아래로 뚫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오른쪽 왼쪽 갈비뼈가 맞닿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몸 한 가운데가 되겠죠. 이 가운데 있는 2점은 어머니의 젖이에요. 그래서 이 어미 모자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어머니의 젖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어머니의 젖을 아무데나 이렇게 함부로 내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